이등병 시절 이야기. 합본 제15편. 병참대 경계 파견 선발대 이야기. 그동안 올린 이등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등병 시절 합본 제15편은 병참대 3종 창고 경계 파견 첫 번째 이야기로 선발대 추억담입니다. 이등병 시절 53번째 이야기. 병참대 경계 파견 1. 선발대로 출발하다. 군대 오기 전에 한 선배로부터 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파견 생활이 많으면 그만큼 군 생활이 편하다. 그러나 그 당시 내 생각은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옛말에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데 아무려면 남의 부대 가서 생활하는 것이 편하겠는가? 그런데 내가 직접 군에 와서 자대에 배치되고 보니 그 선배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고참들은 경계 파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올해는 어디로 파견을 나가게 될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우리 중대가 격오지 경계 파견을 나가게 될 것이라고 알려진 것이 3월 중순경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각 소대의 파견지가 어디가 될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유언비어도 나돌았고 고참들 나름대로의 억측들도 난무했지만 결국 1소대는 월명리 8호로 2소대는 사단 항봉대로 3소대는 사단 대공초소 AOP와 도촌리 공용화기 자동화 사격장으로 나누어 가고 우리 화기소대는 사단 병참대 3종 창고로 진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나는 군대에서 처음 맞는 봄을 사단 병참대의 유리창고인 3종 창고 경비소대원으로 파견지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집을 떠나는 파견이지만 준비할 것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훈련과는 달리 파견은 장기간 이동하는 것이어서 모든 보급품을 지참하고 가야 했기에 물자 분류를 하지 않고 모든 물품을 더블백에 넣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파견 근무를 시작하는 날은 1981년 4월 7일이었습니다. 이보다 하루 앞선 4월 6일 근무 인수인계를 위해 선발대가 조직되어 출발하는데 그 중에 나도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선발대는 우리 총일분대 박아무개 분대장과 내 사수 이아무개 상병 그리고 손아무개 이병과 나 총이분대 김아무개 상병과 포분대 이아무개 상병 등 모두 6명이었습니다. 4월 6일 월요일 우리 선발대는 새벽 3시에 기상하여 간단한 군장을 꾸리고 준비한 다음 4시에 출발했습니다. 병참대는 우리 부대에서 걸어서 1시간 남짓 걸리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우리에 앞서 병참대에는 구중대가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교대하게 된 것입니다. 병참에 도착하고 군장을 풀고 나니 사실 우리가 할 일은 없었습니다. 인수인계는 분대장이 알아서 할 일이었고 우리는 구중대원들과 함께 취침하고 밥 먹고 휴식을 했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우리 소대의 짐들이 트럭에 실려왔으므로 그것들을 내려서 네모반 한쪽에 쌓아놓는 것으로 주간 일과를 마쳤습니다. 저녁 때는 우리 소대장 방아무개 중사가 와서 합류하였습니다. 본래 파견 기간 동안에는 소대장도 함께 파견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집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소대장은 집이 양구다리 건너편으로 바로 코앞이라 쉽게 오갈 수 있어서인지 매우 기분 좋아 싱글벙글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구중대가 내일 새벽 4시에 철수할 예정이라 오후 7시가 되자 취침에 들었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짐이 있으므로 우리도 별도로 불침번을 서야 했습니다. 또 내일 구중대가 떠나면 곧바로 초소 경계 근무도 인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불침번은 분대장과 나와 포분대 이상병이 각각 3시간씩 서기로 하고 나머지 인원은 내일 4시부터 초소 근무를 이어받기로 했습니다. 첫 번 불침번은 분대장이 서고 나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가 예정되었습니다. 얼마를 잤는지 분대장이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입으며 시계를 보니 10시가 훨씬 넘어 있었습니다. 마음 좋은 우리 분대장이 나를 위해 자신이 좀 더 수고를 한 것입니다.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송구해했더니 분대장은 씩웃으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대충 복장을 챙기고 불침번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짐이나 지키는 정도였기에 분대장은 편한 복장으로 있어도 된다고 하더군요. 3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야 했기에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려고 으스름한 취침등 아래 자리를 잡고 책을 펴들고 앉았습니다. 이때 구중대 쪽에서 두렁거리는 말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등병 시절 54번째 이야기. 병참대 경계 파견 2. 선발대 악몽의 밤. 1981년 4월 6일 밤 10시 병참대 파견 선발대 불침번 근무를 막 시작하여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려 취침등 아래 앉아 책을 펴들고 있는데 구중대 쪽에서 두렁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보았더니 누군가 술을 마시고 와서 주정을 부리고 있더군요. 나는 남의 일이라 신경 쓰지 않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소대원들은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고 방금 나와 교대한 분대장도 어느새 코를 골며 잠속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일 편히 있었지만 우리 분대장은 하루 종일 이곳저곳 다니며 근무 인수인계를 받느라 힘든 하루였습니다. 얼마간 저쪽에서 술 주정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구중대 분대장 한 명이 내가 앉아있는 침상의 빈자리에 와서 걸터 앉았습니다. 구중대원들과 우리 선발대원 사이 침상에 얼마간 빈 공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 곁에 걸터 앉은 그는 술에 몹시 취해 있었고 눈에는 광기와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는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씩씩거리더니 갑자기 누군가를 소리쳐 불렀습니다. 나직한 목소리였지만 그 말소리 속에는 포악한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야 아무개, 내 대검 가지고 와. 한 사람이 일어나서 대검을 가지고 와서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분대장은 다시 누군가를 나직하게 소리쳐 불렀습니다. 동네의 차림의 한 사람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나의 사수인 이아무개 상병과 동기라고 오늘 낮에 만나서 반가워했던 박아무개라는 상병이었습니다. 그가 다가오자 분대장은 갑자기 대검을 빼더니 침상에 그대로 콱 박았습니다. 본래 우리들 대검은 갈지 않고 그냥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검은 빛인데 그의 대검은 갈아서 하얗게 날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대검의 하얀 칼날에 살기가 어렸습니다. 박상병은 그 모습을 보자 기가 팍 죽어 사색이 되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분대장은 그런 그를 앞에 두고 분개하며 횡설수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몹시 서운한 일이 많았는지 그는 떨고 있는 박상병에게 앞뒤 없이 쏟아부어댔습니다. 그가 황설수설 말한 것을 종합해보면 그가 분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본래 그 분대장과 박상병은 훈련소 동기로서 함께 자대에 전입 와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분대장은 보병 분대장으로 차출되어 교육을 받고 하사가 되어 다시 자대로 돌아와서 같은 소대에서 근무하게 된 것입니다. 한 명은 분대장이 되었고 한 명은 분대원이 되었는데 아무리 계급사회인 군대지만 서로 동기였기에 분대장의 말이 박상병과 그의 동기들에게 잘 먹혀들지 않았다는 것이 그 분대장의 이야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박상병 등이 분대장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트고 지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파견 마지막 날인 오늘 밤 완전하게 잡아놓겠다는 결심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혼자 흥분하여 대검을 휘두르며 죽이네 살리네 하던 분대장은 급기야 스스로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담뱃불로 자기 팔을 지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뱃불에 지져진 살갗이 촛농처럼 물러지며 살익는 냄새가 났습니다. 정말 술이 사람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그는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담뱃불이 약해지면 다시 빨아서 불을 피워서 다시 지지고 또 빨고 지지고를 계속했습니다. 그 지독한 광경은 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왼쪽 팔뚝에 거의 성한 곳이 없을 만큼 지지고는
그 지독한 일을 끝냈습니다. 그동안 그의 앞에 서 있는 박상병, 이 처량한 동기는 감히 말리지도 못하고 사색이 되어 떨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저쪽 한편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이 투덕대고 있었습니다. 박상병의 동기인 정아무개라는 상병을 그보다 3개월 빠르다는 다른 상병이 군기를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로 박상병 동기들의 순환의 날이었습니다. 3개월 고참. 사회에서 3개월은 그저 친구 사이에 불과한 세월이지만 군대에서의 3개월은 실로 무서웠습니다. 3개월 고참은 정상병을 닥달하다가 급기야 분대장 앞에서 떨고 있는 박상병까지 불러 둘을 세워놓더니 번갈아가며 두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엾은 3개월 쫄병은 자기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번번이 관등성명을 복창해야 했습니다. 군대 생활을 이미 17, 18개월이나 한 상병 중고참도 술에 취한 3개월 고참 앞에서는 한갓 이등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얼마 동안 욕설이 섞인 훈계를 하더니 이번에는 둘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투덕투덕 주먹과 발길질로 두 사람을 때렸습니다. 쓰러지면 일어나고 일어나면 또 얻어맞고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팔뚝을 담뱃불로 지지던 그 분대장은 대검을 빼들고 만약 반항하면 찔러 죽일 듯한 기세로 곁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이 무서운 광경에 완전히 질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중대원이라 그런지 나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며 내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저희들끼리 치고받고 있었지만 처음 보는 이 살벌한 모습에 나는 가슴까지 떨려왔습니다. 이때 소란스러움에 잠을 깨었는지 우리 분대장이 일어나더니 상황을 파악하고는 자기가 불침번을 설 테니 나보고 그냥 자라고 하더군요. 10시가 넘도록 근무를 하고 겨우 1시간 남짓 잔 분대장이었습니다. 그런 분대장에게 미안한 생각이 굴뚝 같았으나 너무도 무서운 상황에 질려있던 나는 사양하지 않고 모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속으로 우리 분대장과 구중대의 분대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듯 좋은 분대장을 만나게 해주신 내가 믿는 신께 감사드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어갔으나 온 신경이 구중대 쪽에 쏠려서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구중대의 소라는 그 뒤로도 계속되었고 급기야는 우리 선임하사 방중사까지 껴왔습니다. 선임하사가 질책을 하자 그들은 밖으로 나갔고 밖으로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지난 뒤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속으로 전율을 느꼈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그동안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군대의 또 다른 일면을 보게 된 밤이었습니다. 이등병 시절 55번째 이야기. 병참대 경계 파견. 3. 본대 도착과 파견지 생활의 시작. 악몽의 밤을 보냈습니다. 나는 다행히 우리 분대장의 배려로 일찍 근무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얼핏 잠들었다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우리 소대 선발대 중에서 어젯밤 불침번을 서지 않은 3명은 이미 구중대에 근무를 인수하여 초소에 나가고 없었습니다. 구중대는 어젯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모두들 일어나서 철수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우리 본대는 새벽 5시에 도착했습니다. 뒤이어 구중대가 철수를 하고 나니 이제 이곳 병참대는 우리들 세상이 되었습니다. 곧바로 내무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삿짐이 나가고 새로운 이삿짐이 들어온 것이라 할 일은 많았지만 모두들 열심히 해서 쉽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분대별로 침상을 정하고 각자의 관물대를 배정받아 더블백과 군장을 올리고 간단히 관물을 정돈했습니다. 이곳은 자대처럼 관물 검사나 빡센 일석점호가 없어서 정말 대충 관물 정돈을 해도 되었습니다. 정돈을 어느 정도 마치고 본대가 자대에서 수령하여 싸가지고 온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오늘 아침까지는 자대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라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6시부터 첫 근무를 나갔습니다. 사실 나는 자대에 전입된 뒤 그때까지
외곽 초소 근무를 해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위 사고부대여서 부대장이 이등병은 외곽 초소 근무를 세우지 말고 내무의 병만 세워라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불침번만 서고 외곽 초소 근무를 해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논산훈련소에서 경계 실습을 해보고는 처음 해보는 초소 근무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계 근무를 해야 할 병참대 3중 유리창고는 안쪽으로 쏙 들어간 계곡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들의 소대전술 교장이 맞닿아 있는 곳이라서 예전에도 몇 번 보았던 곳이더군요. 이곳에 우리가 근무를 해야 할 초소가 3개 있었습니다. 정문 초소와 산악일 초소 그리고 산악이 초소가 있었지요. 나의 첫 근무는 정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6시에 정문으로 가니 근무를 서고 있던 김아무개 상병이 수화를 했습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암구호. 경계 시간에 배웠던 원칙에 의거해서 수화를 받았습니다. 다상하고 마음 좋은 김상병은 자세히 근무 요령을 일러주었습니다. 여기는 위험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실탄을 장전하고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 탄창은 탄입대에 넣어두었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장착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곳은 정문초소이니 FM대로 경계총을 하고 근무해야 한다. 만약 누가 오면 수화를 철저히 하고 만약 수화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격해도 된다. 순찰 나온 주번사관이나 지휘관이 소총을 달라고 해도 절대 총을 주어서는 안 된다. 위급사항은 초소에 있는 TA 전화기로 즉시 보고해라. 나는 그동안 훈련소와 자대에서 배운 경계 실습과 김상병의 교육을 토대 삼아 정말 FM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파견지에서의 일과는 오직 경계 근무와 휴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의 시간 계획은 오전 6시 기상, 간단한 점호와 숙소 주변 청소, 7시 식사, 8시부터 오전 취침, 12시에 기상하여 점심을 먹은 후 오후에는 근무자를 제외하고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오후 6시 저녁 식사를 하고 자유시간을 갖다가 밤 8시부터 취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마디로 먹고 자고 놀고 자는 천국의 생활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실상을 알고 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인원이 적다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근무할 초소는 3군데였는데 밤에는 복초를 운용하고 낮에는 단초를 운용하여 한 번에 2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즉 밤에는 한 번에 6명의 근무 인원이 필요하고 낮에는 3명이 필요한 것이지요. 또 내무반에도 불침번 근무자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소대는 화기소대라 선임하사를 제외한 총원이 22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분대장 3명과 저녁을 20여일 남겨두어 근무에서 완전 열애된 유나무계 병장 그리고 갓전 입원 신병 3명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 인원은 1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분대장과 신병들이 불침번을 섰고 나머지 15명이 빠듯하게 근무를 운용했습니다. 이 인원으로 야간에 복초를 운용하면 하룻밤에 2번씩 근무를 나가야 했습니다. 이 2번의 근무 4시간을 빼고 나머지 6시간이 취침 시간인데 이것도 쭉 자는 것이 아니라 2시간 자고 2시간 근무하고 다시 2시간을 자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숙소에서 초소까지의 거리가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렸으므로 근무 교대를 위해서는 30분 먼저 일어나 준비하고 나중에 30분 늦게 취침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1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참들이 근무 교대를 늦게 해주게 되면 그 시간은 더욱 줄어들게 되죠. 결국 하룻밤 10시간의 취침 시간 중에서 잠을 자는 시간은 3, 4시간밖에 안 되었고 오전을 모두 잔다고 해도 7, 8시간 육군 정량을 겨우 채우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생활을 하는데도 잠이 모자라지 않았고 얼굴에는 화색들이 돌았습니다. 마음이 편하고 또 별다른 육체적 고단함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